그때 그 유포자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최경락 경위가 지목이 됐는데 최 경위 검찰 조사 받던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이 최 경위의 가족분들이 이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다라면서 특검 측에 진정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오늘 진정서 제출하고 오신 최경락 경위의 형님이십니다. 최낙기 선생님을 연결합니다. 최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진정서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정서는 이제 저희 동생이 이렇게 해유로 인해서 네. 누명을 쓰고서 예. 도저히 너무 억울하니까 예. 세상을 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유에 대한 거 일단 민정라인 쪽에서 해유를 했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서. 예. 민정수석 쪽에서 해유를 했다는 그런 지난번에 한일 경위도 이제 와서 2년 후에 지금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경희하고 같이 문건 네. 유포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한일 전 경위인데 네. 언론 인터뷰에서 이 회유가 네.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죠. 또 그때 당시 2년 전에 그 문건 유출 사건 났을 때도 저희 동생은 너무 억울하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네. 정말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예. 그때 이제 사실 내용을 자기들이 비선 쪽에 있다는 얘기는 많이 이렇게 떠들었다고 한번 집에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정황 보고는 누구나 하는데. 예. 정계나 언론계나. 예. 근데 이제 사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한테 이게 화살이 돌아와서 자기들 치부 덮으려고 이런 식으로 한일이하고 제 동생 최경희하고 이렇게 돼서 회유가 들어오니까 누명을 쓰고서 너무 억울하다.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직원들이 뭐라고 회유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아마 체포되기 전이거든요. 체포되기 전에 한일 경위가 이제 연락이 와서 전화 통화를 했나 봐요. 퇴근해가지고 오자마자. 예. 민정라인 쪽에서 회유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민정라인에서는 최경락, 한일 두 사람이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끝내자 이런 식의 회유가 왔다. 그렇죠. 이제 한일이 경위한테는 그렇게 이제 왔다고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날 나갔다가 참 얘기를 이제 하고 회유에 대한 거를 회유하면 안 된다, 당하면 안 된다. 네. 많이 동생이 얘기했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 와서 회유에 넘어갈 것 같다. 한일이가 약해서 큰일이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동생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위로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와 있다고. 그래서 체포된 거죠. 네,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동생분이 가혹행위도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가혹행위였습니까? 동생이 이제 그때 기각돼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영장 기각돼서. 심사. 예.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제수 씨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이 소변도 못 보라게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식사 때를 넘겨가지고 밥도 안 주고 굶어가지고 그냥 지금 아주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집에 와서 해머서 그냥 식사 제공도 안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그런 식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용돌이에 내가 휘말려서 여기에 이런 거에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게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우병우 비서관, 그 후에 이제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민정비서관실의 직원들이 그런 회유와 겁박을 했다는 건데, 며칠 전 TV에서 우병우 전 수석 얼굴 보셨잖아요, 청문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옆에 있으면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 유가족은. 네. 국민들 모두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 네. 네. 지금 뭐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오만방자한 그런 태도고 지금도.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뭐든지 청문회 때도 보면 모르세 하잖아요. 다. 일반 국민보다 네. 우리 저 가족분들은 정말 더 가슴이 찢어지겠군요. 네. 네. 특검이 제대로 재수사해서 진짜 네. 이렇게 회유 겁박한 행위자들까지도 다 좀 처벌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래요. 이게 회유를 당해가지고 이게 동생 성격을 알아요. 강직하기 때문에 회유 당했다고 생각하고 동생이 얘기를 했고 예. 죽어도 나는 이게 죽어도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동생이. 근데 이게 사실 이 정부에서 지금 비선 실세로 인해서 자기들 치부가 드러나니까 예. 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작을 해서 덮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요. 예. 그러면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재조사를 특검에서 좀 해주셔가지고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명예 회복을 시켜주고 죄진 사람은 벌을 줘야죠. 그렇죠. 특검 기대하면서 같이 좀 지켜보고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 최경락 경위의 형님 최낙기 선생이었습니다. 설치 4시간 만에 강제 철거되고 소녀상을 지키던 시민들 경찰과 충돌하고 강제 연행까지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동구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동구청이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해서 오늘 설치를 마쳤답니다.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와 함께 이 설치에 앞장선 지역 시민단체죠. 부산 결의 하나, 우리 결의 하나 되기 부산지역본부입니다. 윤용조 정책국장을 연결합니다. 윤 국장 나와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일본 총영사관 그 담벼락 바로 앞이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 소녀상 설치하자는 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게 지난해 12월 28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되고요. 예. 합의 무효에 대한 요구가 이제 높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합의 내용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 요구가 주요 내용이었다 저희들 보고요. 예. 합의 무효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영사관 앞에다가 소녀상을 세우는 그런 일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이제 지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일부터 올해 3월 1일부터 부산의 대학생, 청년, 청소년들이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요. 예,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제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 6월 29일에 이제 지역의 재정당 시민사회가 참여한 이제 미소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에 이어서 미소추 서포터즈가 발족하면서 부산 시민사회 전체 요구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참 첫 시작이 대학생, 청년, 청소년들. 네. 이 점도 참 뜻깊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시민단체나 정당들은 그냥 그들을 돕는 서포터즈로 참여했다는 것도 참 뜻깊네요. 네.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1년 만에 이게 완성이 됐군요. 네, 저희가 원래 목표가 이제 12월 28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로부터 1년이 된 12월 28일에 반드시 건립하자 영사관 앞에 그렇게 목표를 하고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12월 28일 날 설치를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일부 언론에서 뭐 기습 설치 이런 표현이 있던데. 네.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네, 저희가 원래 같으면 인도위의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는요, 이제 공익적 성격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설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 동구청과 한 3차례 이상의 면담을 진행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동구청에서는 뜻은 좋으나, 법에 따라서, 도로법에 따라서는 불할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 동구에 보면 부산 진역이라고 있는데요. 부산 진역 앞에 보도에도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구청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은 어떤 조형물보다 공익적이고 다수 시민의 요구가 담긴 것이다. 허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했는데
이 계속 이제 일본의 눈치를 보는 듯한 입장을 보이시면서 이 정당한 부산 시민 요구를 재량권이 있어도 자꾸 거부하시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항의 차원에서 예, 기습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면담 중에 12월 26일에는 저녁부터 이제 24시간 동구청 직원들을 동원한 기습 설치 대비반을 운영하고. 그래요? 또 경찰 병력을 막 강화시키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설치가 해서 저희도 이제 방안을 마련한 게 불가피하게 기습 설치를 시도해서 저희 뜻을 피력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나 경찰들이 24시간 그 도로변에 있었군요. 영상한 앞을 지키겠다고 막아섰습니다. 근데 그 막아선 경찰관이나 동구청 직원들을 뿌리치고 설치를 하신 거고. 네, 저희가 하여튼 그 틈을 딱 타서 이렇게 놨던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냥 뺏어가 버렸잖아요. 네, 순식간에 저희는 이제 소녀상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국민적인 사안이고 요구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손을 댔군요. 네, 예상보다 너무나 빠르게 강제 연행을 다하고 그냥 철거를 해갔습니다. 이렇게 철거 과정 중에서 훼손도 있었고요. 훼손이 어디가 훼손됐어요? 이렇게 소녀상 밑부분이 아이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부러지거나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경찰들하고 시민분들하고 막 몸싸움도 있던데 혹시 다치신 분 없어요? 네, 그때 이제 지키려고 했던 학생들이나 시민분들이 끝까지 소녀상을 붙들고 있다가 끌려가면서 들키거나 아니면 멍이 들거나 밟히거나 해서 허리가 다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신 분도 계시고 좀 많은 그런 시에는 있었습니다. 그 몇몇 분 연행됐었잖아요. 네, 지금 15명 정도가 학생까지 포함해서 연행됐었고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요구해서 이게 큰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28일 연행자들은 어제 29일자로 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동구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반환과 설치가 이뤄질 줄을 솔직히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나 연행 과정에서 보면 너무나 강경한 입장이었고요. 감히 이제 만들어진 소녀상을 전국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가정이나 상황들이 행정 협조가 안 돼서 불법이 있더라도 만들어진 건 손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손을 댄 어떤 행보나 아니면 이게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될 사안이라서 이게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반환된 거나 설치는 못하겠다라는 좀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어제 이후로 그제 이후로 해서 이제 동구청에 대한 항의 전화라든가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면서요. 네, 엄청난 여론이 부산 시민을 넘어서서 국민적인 관심과 항의가 빗발쳤고요. 그에 따라서 보면 동구청 내 공무원들도 막 게시판에 자괴감을 올리기도 하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이제 하게 되는 동구청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안에서도 동료와 자괴감이 확산되면서 이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니까 이제 동구청이 전격적으로 오늘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방금 표현하시기를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걸로 봐서 정부의 지침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설치 허가도 정부의 허락을 받은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동구청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보세요? 그것까지는 저희도 참 판단할 수 없는데 그냥 이게 설치되기 전에 일본 영사도 이제 절대 설치가 안 된다. 영상안이 보이는 그 어디에도 소녀상은 안 된다라는 공문을 보냈었고요. 이제 외교부나 부산시는 입장이 동구청에 관할 권한이니까 동구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게 일본이 계속해서 항의하고 하는 입장에서 동구청만이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이제 구청 박삼석 동구청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끝에 이거는 더 이상 지자체가 관할할 선을 넘은 것 같다. 저희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다 이미. 국가가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제 허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로서는 동구청장으로서는 시민의 반발 때문에 허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무 큰 사안이다. 나머지 책임은 정부 중앙정부가 져라 이런 식으로. 그런 입장을 지적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소녀상에 대학생들이 지금 1년께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24시간. 혹시 부산 그 소녀상도 그런 지킴이 활동 계획하세요? 저희도 소녀상 지킴이 활동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농성보다는
이제 추진할 것은 동구청이나 부산시에다가 공공조형물 등록 요구를 할 거고요. 법적으로 아예 등록을 하자? 네네, 등록해서 이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아니면 소녀상 탈취 조례가 이번에 서울에서는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서 너무 억울하다.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직원들이 뭐라고 회유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아마 체포되기 전이거든요. 체포되기 전에 한일 경위가 이제 연락이 와서 전화 통화를 했나 봐요. 퇴근해가지고 오자마자. 예. 민정라인 쪽에서 회유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민정라인에서는 최경락, 한일 두 사람이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끝내자 이런 식의 회유가 왔다. 그렇죠. 이제 한일이 경위한테 너무 억울하니까. 예. 세상을 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회유에 대한 거 일단 민정라인 쪽에서 회유를 했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서. 예. 민정수석 쪽에서 회유를 했다는 그런 지난번에 한일 경위도 이제 와서 2년 후에 지금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경희하고 같이 문건 유포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한일 전 경위인데 언론 인터뷰에서 이 회유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죠. 또 그때 당시 2년 전에 문건 유출 사건 났을 때도 저희 동생은 너무 억울하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네. 정말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예. 그때 이제 사실 내용을 자기들이 비선 쪽에 있다는 얘기는 많이 이렇게 떠들었다고 한번 집에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정황 보고는 누구나 하는데 정계나 언론계나. 근데 이제 사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한테 이게 화살이 돌아와서 자기들 치부 덮으려고 이런 식으로 한일이하고 제 동생 최경희하고 이렇게 돼서 회유가 들어오니까. 그때 그 유포자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최경락 경위가 지목이 됐는데 최경희 검찰 조사 받던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이 최경희의 가족분들이 이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다라면서 특검 측에 진정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오늘 진정서 제출하고 오신 최경락 경위의 형님이십니다. 최낙기 선생님을 연결합니다. 최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진정서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정서는 이제 저희 동생이 이렇게 회유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서 도저히는 그렇게 이제 왔다고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날 나갔다가 참 얘기를 이제 하고 회유에 대한 거를 회유하면 안 된다, 당하면 안 된다. 정말 많이 동생이 얘기했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 와서 회유에 넘어갈 것 같다. 한리가 약해서 큰일이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동생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내려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와 있다고. 그래서 체포된 거죠. 네,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동생분이 가혹행위도 당했다고